한국은 중국 앞에 떠있는 항공모함 같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요?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그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날아갔습니다. 한국은 몰랐어요. 한국이 주한미군한테 올해 내는 돈이 1조 5,192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관세 합의 대가로 약속한 대미 투자가 약 508조 원이에요. 오늘은 숫자로 따져보려고요. 이 돈이 지금 제 값을 하고 있는 건지. 2월 10일 오산기지에서 F-16 편대가 이륙해서 서해 공해상공까지 비행했어요.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사이 중국 쪽 경계 인근까지 접근했고요. 중국이 즉각 전투기를 출국시켰습니다. 다행히 양측 모두 상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진 않았습니다. 이 훈련 주한미군 단독이었어요. 한국 공군 참여 없었고요. 훈련 목적, 비행 경로 한국군에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훈련합니다 정도의 통보만 있었다고 해요.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당국이 사전에 우려를 전달했는데 미군은 예정대로 진행했어요. 한국이 항의했고 21일까지 예정이던 훈련은 19일에 중단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브런슨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합참 의장도 별도로 전화했고요. 언론에는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주한미군이 공식 입장문을 냈죠. We don't make apologize. 대비태세 유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유감. 훈련 자체가 아니라 보고 절차에 대해서만요. 국방부 반응요? 사령관의 발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안보 이야기는 다른 채널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계산기를 꺼내볼게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991년 시작했고요. 1073억 원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1조 5192억 원, 35년 만에 14배가 됐어요. 이게 분담금만이에요. 카투사 운영비, 토지 무상 공여, 세금 감면, 공과금 혜택 등 이런 직간접 지원까지 합치면 연간 약 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숫자가 있는데요. 한국이 줬는데 미국이 안 쓰고 쌓아둔 돈이, 즉 미 집행금이 1조 7,700억 원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돈이 부족해서 더 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남아 돌아요. 정부는 단연간 계약된 건설비라 순차 집행될 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7조인데 상세 내역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협상할 때마다 올라요. 1.7조가 안 쓰이고 쌓여 있는데 올해 8.3% 인상됐어요. 그리고 이 돈이 뭐에 쓰이는지 한국은 상세 내역을 모릅니다. 일본은 소요형이라고 해서 항목별로 따져서 내거든요. 이거 고치는데 얼마, 저거 짓는데 얼마 이렇게요. 한국은 총액형이에요. 얼마 내라 하면은 내는 거예요. 영수증 없이요.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트럼프가 한국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머니머신.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연 100억 달러를 낼 것이다. 지금 내는 1.5조의 9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매년 1.5조를 내고 뭐에 쓰는지 모르고 1.7조가 안 쓰이고 쌓여 있고 훈련 목적도 통보 못 받고. 돈이 모자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내고도 말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 508조가 얹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관세 합의를 하면서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어요. 이 중 2,000억 달러가 현금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이에요. 전액 비용이 아니라 원금 회수 장치가 있는 투자 구조이긴 합니다. 관세율 15%를 받아들이는 조건이었죠. 같은 합의를 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EU는 비구속적 의향이라고 규정했어요. 약속이 아니라 의향. 일본은 대출과 보증 위주라고 했고요. 빌려주는 거라 회수가 됩니다. 한국은요, 구조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대출인지 직접 투자인지 윤곽이 잡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 못했죠. 근데 여기서 큰 게 하나 터졌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6대3이에요.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 법적 근거가 아이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었거든요. 대법원이 이 법은 대통령한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끝났냐고요? 아닙니다. 트럼프는 판결 당일에 다른 법을 꺼내 들었어요. 무역법 122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걸었고 다음날 15%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150일짜리예요. 의회가 연장 안 하면 7월에 풀립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법원 판결로 장난치려는 나라는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할 것이다. 기존 합의를 뒤집으면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 반응은요? 판결 다음날 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은요?
508조 대미 투자 예정대로 간다. 자동차, 철강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여전히 유효하고 투자를 뒤집으면 보복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나란히 놓아볼게요. 관세 쪽. 상호관세 근거는 사라졌는데 다른 법으로 다시 걸었어요. 한국은요 508조 예정대로 간다고 합니다. 안보 쪽은요 1.5조 매년 내고 있는데 훈련 목적을 미공유하고 있어요. 항의하면 사과 안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받는 대우가 같아요. 의도가 같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 건에서 한국 입장에서 체감이 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하필 서해였을까요? 오산 기지는 세계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군 공군 기지예요.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직선거리 약 985km. F-16 전투 행동 반경 아닙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항공모함 발언, 그게 이 뜻이에요. 주한미군이 원래 있는 이유는 북한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서해에서 한 건 중국 견제예요. 그리고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사 체계가 아니라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 아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주한미군 관계자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설명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국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훈련이었는데 그 발진 기지가 한국 땅이었던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한국 하늘에서 대치하는데 한국은 나중에 보고받은 거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서도 쓰겠다는 건데 2006년에 한미가 합의했어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한국이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다. 걱정해야 할 건 끌려 들어가는 것이었는데요. 진짜 문제는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하늘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치했는데 한국은 무슨 일인지도 몰랐어요.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반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맹은 필요합니다. 주한미군도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 거랑 대우를 제대로 받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정리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연 1.5조, 직간접 지원 연 약 3조 이상 추산, 미집행금 1.7조 적립 중, 관세 합의 투자 508조 약속. 이건 미군 나가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맹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만큼 내는 나라가 훈련 목적 하나 공유를 못 받고 항의하면 유감만 듣는다면 그건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문제입니다. 이유는 관세 합의를 의향이라고 하고 빠져나갔어요. 일본은 대출이라고 했고요. 일본은 사전 협의 제도가 있습니다. 미군이 일본 기지에서 대규모 작전을 하려면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해요. 물론 EU와 일본은 협상 카드가 다릅니다. 근데 카드가 다르다고 테이블에 못 앉을 이유는 없거든요. 한국은 경제에서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앞에서 508조를 예정대로 밀고 있고 안보에서는 통보만 받고 있어요. 3월 9일 한미 자유해방패 연합연습이 시작된다고 해요. 같은 시기 국회는 508조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같이 훈련하고 한쪽에서는 도장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죠. 동맹의 값어치는 무기의 수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테이블에 같이 앉느냐, 밖에서 통보를 받느냐로 정해져요. 지금 한국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